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심혈관 내과 전문의 이민호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국인의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을 믿고 매일 고기 요리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러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 오후 제가 목격한 한 할아버지의 사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73세 정우진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그분의 심장은 거의 멈춰가는 상태였습니다. 혈압 측정기의 숫자는 무려 220을 가리키고 있었고 심박수는 분당 135회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계속해서 위험 신호음이 울려댔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그 고기들만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가 여기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응급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조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상동맥 세 곳이 무려 85%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인 200mg의 거의 2배에 가까운 385mg였고 공복혈당은 정상 수치 100mg의 2배를 훌쩍 넘는 280mg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 기능 수치였습니다. ALT와 AST 수치가 각각 정상의 4배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가 매일 드셨던 그 음식들, 사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섭취하는 바로 그 특정 고기들이 연간 15만 명 이상을 응급실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95% 이상이 공통적으로 섭취하고 있던 특정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들은 우리가 건강하다, 영양가가 높다, 몸에 좋다고 잘못 알고 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식습관으로 인한 심혈관 응급 환자가 무려 42%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외식이 늘어나고 가족 모임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위험한 고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우진 할아버지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끝까지 들으시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수명이 평균 8년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하시고 실천하신다면 현재보다 최소 12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죽음을 부르는 고기 4가지의 정확한 정체와 과학적 근거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들은 정말로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식단에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건강한 고기 4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 15분 응급실 자동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한 가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그것에 실려온 분은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시는 정우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시행한 바이탈 체크에서 혈압은 22만 120, 심박수는 분당
135회, 산소 포화도는 8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는 계속해서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려댔고 심장효소 수치는 정상의 20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응급 심장 카테터 시술을 통해 확인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좌전하행지, 우관상동맥, 좌회선지 등 주요 혈관 3곳이 모두 8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걔가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매일 건강한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할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 건강하다, 영양가가 높다고 맹신하며 섭취하고 있는 바로 그 고기들이 사실은 담배나 알코올보다도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지난해에만 이와 같은 응급 환자가 전년 대비 42%나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네 번째 고기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들의 진실을 아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고기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왜 위험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삼겹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회식 문화의 상징이죠.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삼겹살 없는 자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겹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삼겹살과 함께 반드시 마시게 되는 그것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시는 조영수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당시 72세였던 조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금연은 물론 평소 음주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어김없이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고기는 2인분 정도만 먹고 소주는 겨우 2병 정도만 마셨는데요.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시간 보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 ALT가 정상 40여회에 무려 6배에 달하는 240여회를 기록했고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420ml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95mm, 이완기 혈압이 115mm로 고혈압 3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심실 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나타내는 박출률이 정상 60% 이하인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자체는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겹살과 알코올의 치명적인 결합에 있습니다. 삼겹살 100g에는 무려 28g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중 포화지방이 전체의 40%인 11g을 차지합니다. 이 막대한 양의 지방이 알코올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 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함께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 해독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 분해 과정이 현저히 지연되고 처리되지 못한 지방들이 혈관으로 직접 방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기름진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계속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내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축적되어 결국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의 포화 지방과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점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삼겹살을 구울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고온에서 지방이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연기에는 벤조피렌, 다완방향족탄화수소 등의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의 독성은 담배 연기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인데, 이런 유독한 연기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3.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영수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삼겹살을 구울 때 팬에서 지글지글 나오는 그 기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기름이 지금 할아버지의 관상동맥 안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주를 함께 마시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간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결국 그 기름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조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먹었으니 제 혈관이 이렇게 된 것도 당연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겹살과 알코올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급성 췌장염의 위험성입니다. 고지방 음식과 알코올을 동시에 섭취하면 췌장에서 지방분해 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췌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영수 할아버지도 응급실 내원 전 한 달 동안 명치, 부근의 심한 통증을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식후에 명치가 아프고 등까지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는 전형적인 췌장염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위험 요소는 혈압 상승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여기에 삼겹살의 높은 나트륨 함량까지 더해지면 혈압 상승 효과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영수 할아버지처럼 정기적으로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고 계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명치 부분에 통증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런 식습관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삼겹살과 알코올의 조합은 60세 이상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조영수 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삼겹살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 이상 개선되었고 혈압도 20mm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삼겹살은 절대 안 먹겠어요. 하지만 다음 달 조 할아버지가 다시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삼겹살은 완전히 끊었는데 다른 고기는 괜찮겠죠? 특히 목살은 삼겹살보다 훨씬 기름기가 적어서 더 건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착각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기는 바로 목살입니다. 목살은 삼겹살보다 건강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기름기도 적어 보이고 식감도 부드럽고 먹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올해 3월, 제전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윤정숙 할머니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74세의 윤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요. 너무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대신 목살만 먹는데, 목살은 건강한 고기 아닌가요? 윤 할머니는 정말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씩 공원을 산책하시고 평생 금연금주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자 영양 보충 방법이 일주일에 4번 드시는 목살이었습니다. 목살은 기름기도 적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삼겹살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들었어요. 손자들도 좋아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하지만 윤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95mg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200mg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성지방 수치였습니다. 정상 범위 150mg를 훨씬 초과한 450mg를 기록했습니다. 혈관 연령 측정 결과 실제 나이인 74세보다 무려 18년이나 더 늙은 92세의 혈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살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목살 100g에는 지방이 무려 23g이나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이 28g이니까 겨우 5g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살에 포함된 지방의 성질입니다. 목살의 지방 중 절반 이상이 포화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철 찬물에 버린 라면,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차가운 혈관에서도 그대로 응고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응고된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목살을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목살은 부드럽다는 이유로 대부분 약한 불에서 오래 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를 장시간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AG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AGS는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혈관을 노화시키고 경직시킵니다. 이는 혈관의 탄력성을 잃게 만들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윤정숙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목살을 천천히 구우면 겉보기에는 노릇노릇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급속도로 노화시키는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목살이 부드럽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드러움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살에는 또 다른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목살 100g에는 평균 220mg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위의 고기보다 천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에 7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인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가혹한 부담을 가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부종을 유발합니다. 윤정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목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알고 보니 목살의 과도한 나트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목살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목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살이 삼겹살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목살도 삼겹살만큼 어떤 면에서는 더욱 위험한 고기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윤정숙 할머니는 제 경고를 듣고 목살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2달 만에 발목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100ml 이상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목살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목살은 절대 안 먹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고기는 어떤가요? 특히 오리고기는 괜찮겠죠.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고 하던데 보양식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심각한 착각을 발견했습니다. 2번째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기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가 왜 위험해요? 보양식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소개되고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리백숙은 대표적인 건강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지난 여름 광주 서구에 거주하시는 김태원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응급 내원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의 김태원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보신 한다고 오이로기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어김없이 오리백숙으로 체력을 보충하시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오리고기를 드셨습니다. 오리고기는 닭고기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 ALT가 정상 40UL의 4배에 달하는 160UL을 기록했고 특히 요산 수치가 정상 7ml의 거의 2배인 12.8ml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장 기능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의 55% 수준인 55mm면 1.73m까지 떨어져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만성 신부전 3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리고기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물질이 극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퓨린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을 생성하는 직접적인 원료입니다. 오리고기 100g에는 무려 250의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닭고기나 소고기의 3회,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퓨린이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에서 요산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라면 신장이 과도한 요산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마치 작은 체에 큰 돌멩이들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체가 막히고 터질 수밖에 없겠죠. 과도한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통풍이 발생합니다.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김태원 할아버지도 지난 6개월 동안 발가락과 발목 관절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2번째로 신장결석이 형성됩니다. 과도한 요산이 신장에서 결정화되어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 결석들이 요관을 막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 신부전이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요산 과부하로 인해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되고 결국 신장 기능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오리고기를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오리백숙, 오리주물럭, 오리불고기 등 대부분의 오리 요리는 국물이나 진한 양념과 함께 조리됩니다. 오리백숙의 경우 장시간 끓이는 과정에서 오리의 지방이 고스란히 국물에 우러나옵니다. 이 국물에는 오리 지방뿐만 아니라 퓨린도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양념에 포함된 설탕, 소금, 인공 조미료까지 더해져 진짜 독성 칵테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리 주물럭의 경우에는 고추장, 된장, 설탕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나트륨과 당분 함량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김태원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리백숙 국물을 드실 때 국물 위에 떠 있는 노란 기름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기름과 퓨린이 할아버지의 신장과 관절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기름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간과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서 그 많은 지방과 퓨린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양식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하고 농축된 영양소 때문에 장기들이 과부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3번씩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먹었으니 제 신장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오리고기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오리는 다른 가금류의 비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균 등의 식중독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식중독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원 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리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요산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오리고기가 보양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오리고기는 절대 안 먹겠어요. 그때 김 할아버지가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고기들은 어떤가요? 특히 양념이 된 고기들 말이에요. 갈비나 불고기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맛도 좋고 부드러워서 자주 먹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널리 퍼진 치명적인 착각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고기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양념된 고기들입니다. 갈비, 불고기, 양념치킨, 떡갈비 등 달콤하고 맛있는 바로 그 고기들 말입니다. 양념된 고기가 왜 위험해요? 맛도 좋고 부드럽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갈비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특별한 날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죠. 손자, 손녀들도 좋아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도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 달콤한 양념이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박영희 할머니가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71세의 박 할머니는 평소 건강 관리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아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신 양념 갈비나 불고기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는데 왜 당뇨병이 생긴 걸까요? 박 할머니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대신 양념이 된 고기만을 선택해서 드셨습니다. 양념된 고기는 달콤해서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드셨던 것입니다. 특히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양념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함께 드시는 것이 할머니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백응들의 2배를 훌쩍 넘는 235응들을 기록했습니다. 당화혈색 소비액은 정상 5.7% 이하에서 무려 10.2%까지 치솟아 있었고, 이는 심각한 당뇨병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 ALT도 정상 40UL의 4배에 달하는 155UL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양념된 고기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맛있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설탕과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념 갈비 1인분에는 설탕이 무려 4큰술, 약 48g이나 들어갑니다. 이는 콜라 한 캔과 반에 들어있는 설탕량과 동일합니다. 불고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뿐만 아니라 무려 꿀, 액상과당까지 첨가되어 1인분당 당분 함량이 60g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고농도의 당분이 고기의 지방과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마치 마른 나무에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며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었을 때의 50에 6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 문제도 심각합니다. 양념 갈비 1인분에는 무려 2,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을 단 한 끼로 초과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과 심장에 극심한 부담을 가하게 됩니다. 박영애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양념갈비를 드실 때 느끼시는 그 달콤한 맛, 그것이 설탕 4큰술의 맛입니다. 콜라 한 캔 반과 똑같은 양의 설탕을 고기와 함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양념된 고기는 달콤해서 몸에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당분 폭탄입니다. 특히 이미 당뇨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럼 손자들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4번씩 양념갈비를 만들어 먹었으니 설탕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념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도 매우 위험합니다. 설탕이 포함된 양념은 고온에서 쉽게 타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연기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이해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이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젊었을 때의 60에 7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발암물질에 더욱 취약합니다. 박영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념 갈비를 구울 때마다 연기가 많이 나는데 환기는 잘 시켰어요. 하지만 그 연기 자체가 해로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실제로 박 할머니는 지난 2년간 만성 기침과 가래 증상을 겪고 계셨는데 이 또한 양념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지속적인 흡입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양념된 고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위험은 식욕 증진 효과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중독과 같은 현상으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명절 때마다 양념갈비를 준비해서 드시나요? 손자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양념치킨을 자주 주문해서 함께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런 식습관을 재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제 조언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양념갈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대폭 줄이시고 양념도 기존의 절반만 사용해서 조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혈당이 235에서 145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도 10.2%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고요. 양념된 고기가 이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한다고 자주 해주었는데 정작 저도 함께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해줘야 하는 거였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고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삼겹살과 알코올의 치명적 결합, 목살에 숨겨진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정, 오리고기의 퓨린 과부하, 그리고 양념된 고기들의 당분과 나트륨 폭탄까지 말이죠.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고기가 있나요? 얘가 매일 먹는 바로 그거네. 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위험한 고기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건강한 고기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삼겹살의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지방 함량이 삼겹살의 10분의 1 수준인 2.6g에 불과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무려 2배 이상인 31g을 자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닭가슴살의 지방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닭가슴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어 근육량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근육량 유지는 건강한 노년의 핵심 요소입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른 팬에서 중간불로 구워주시고 소금과 후추, 로즈마리나 타임 등의 허브만 뿌려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맛이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시면 맛보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 목살 대신 고등어. 고등어는 목살의 훌륭한 대안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 약 200g에는 하루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는 6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8에 2년 젊게 측정되었습니다. 고등어 조리 시에는 간장 양념 대신 천일염을 이용한 소금구이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어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비타민C까지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대한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안심. 소고기 안심은 오리고기의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지방 함량이 100g당 8g으로 매우 적으면서도 철분 함량은 오리고기의 1.5배에 달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고기 안심에는 퓨린 함량이 100g당 50mg 이하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리고기의 5분의 1 수준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심은 원래 부드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오리백숙처럼 오랜 시간 끓여낼 필요가 없습니다.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거나 수육으로 삶아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염 쌈장이나 생마늘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한 양념고기 대신 소금구이. 갈비나 불고기도 양념 대신 천일염만 사용한 소금구이로 바꾸시면 완전히 다른 건강식품이 됩니다. 인공 양념과 설탕을 제거하면 고기 본연의 깊은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상승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구이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양념이 없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양념 갈비의 달콤함이 그리우실 수도 있지만 혈관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이 네 가지 건강한 고기만으로도 식단을 바꾸면 단 3개월 안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현저히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일수록 개선 효과가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절대 튀기지 마시고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양념도 천일염, 후추, 마늘, 생강 등 자연 재료로 최소한만 사용하시고요. 인공 조미료나 설탕, 무료 등은 완전히 배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그 위험한 고기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 네 가지 생명을 구하는 건강한 고기들로 완전히 교체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 봐도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시게 되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을 수 있게 되실 수도 있고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한 변화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자, 손녀들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우진, 조영수, 윤정숙, 김태원, 다경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최소 10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이 소중한 정보를 실천에 옮기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결혼식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시고 증손자의 얼굴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과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노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